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7월부터 새로운 수도인 누산타라에서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최근 2명의 고위 관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에 신수도 우려설이 불거지자 조코위 대통령은 이번 주 누산타라를 방문하여 관련 우려를 달래며 여러 건설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새 대통령궁을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 건물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 다음 달 초 누산타라로 이전할 예정이며 8월 17일 독립기념일 행사를 누산타라 대통령궁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누산타라 건설은 외국인 투자 부족, 토지 확보 문제,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2명의 고위 관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이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신수도 건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이들의 사임으로 인해 방해받을 것 같지 않다고 말하며 신수도 건설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어 신수도에 입구가 될 누산타라 공항이 8월 초까지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젊은 인구를 위한 일자리를 빠르게 창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15에서 19세 연령대의 실업률이 2022년 29.08%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과 노동시장의 문제점도 함께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일자리 감소와 대학 등록금 인상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상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구학적 재앙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순히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교육, 특히 청년들의 기술 향상과 독립적인 능력 향상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한국의 중고, 소형 호위함 기부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은 의회에 출석해 한국의 소형 호위함 9774만 기부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은 해당 호위함의 선령이 36년이며 전장이 88.3m 수준이라고 소개하며 이를 받으면 인도네시아 해군 능력을 증강할 수 있지만 수리비 등으로 8,5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회 국방위원회 의원 대부분이 수리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기부 수용에 이점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KF-21 전투기 분담금 문제와 분쟁이 해결된 뒤 해당 호위함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소장은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기밀 유출 수사 가운데 중대한 기술 유출이 확인되면 공동개발 협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 청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측에 제공한 기술은 초보적인 수준이며 실제 기술이 이전되는 건 2026년 개발이 완료된 이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술 이전의 결정권이 한국 측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상황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배제한 단독 개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석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상황을 지켜보며 어떤 기술을 이전할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양국 기업의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에 따르면 이번 MOU를 통해 양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게 되면 양국은 그 대가로 해당 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오는 2060년 이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성인 콘텐츠 허용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X는 정책을 업데이트하여 합의에 의한 성인 콘텐츠라고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용자가 저속하고 음란한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X를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현행법에 따라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음란물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규정을 위반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경고, 콘텐츠 삭제, 액세스 차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08년부터 반포르노 법이 제정되었으며 해당 법에 의하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면 최대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법 해석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이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대웅제약의 연구시설과 공장을 둘러보며 대웅제약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식약처 처장은 대웅제약이 지난 20년간 인도네시아 제약바이오 산업에 동반자였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GMP 시설과 운영 노하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방문단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과 생산 공정을 소개받았으며 특히 대웅제약의 세포공정센터와 나보타 공장, 오송 스마트 공장 등을 둘러보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대웅제약은 인도네시아 젊은 우수 인재들과의 교류 시간을 마련하여 이들의 업무 성과와 성장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약처 처장은 대웅제약의 인도네시아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이며 인도네시아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대웅제약 박성수 대표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